이제 본격적으로 과목들에 대한 차이점을 어떻게 공부법으로 이어져야 할지 지금부터 설명하도록 할게요. 수학 1 같은 경우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이 돼서 이제 공부 좀 정말 해볼까 했던 친구들조차도 매우 많이 좌절했을 수 있습니다. 첫 시험부터 나한테 왜 이래? 할 만큼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이과 진학하는 학생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원래 배웠어야 되는 한 과목이긴 하오나 예전 교육과정의 미적분 2 내용이 2학기에 포진되어 있었던 내용인데 1학기 첫 시험부터 요런 내용들이 나온다는 게 뭔가 사고력을 요구하다 해서 어렵기보다 연산을 자유자재로 할 만큼이 돼야 되는데 맨 처음 이과 학생들이 배울 때조차도 여기 미적분 2 내용 배울 때 이과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파트 중에 하나예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부터 시작해서 공식이 한 30개씩 나오는데 그 30개쯤 나오는 공식이 아리가리 아리송하게 이렇게 제대로 안 해온 상태에서 머리에 익히지 않은 상태에서 극한으로 넘어가고 이게 미분으로 넘어가고 하는 게 그 와중에서 이과에서 수포자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단원이거든요. 물론 참 다행인 건 수학 1에 그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라든지 이 과정은 빠졌으니까 그런 교육적 부담은 없는데 아무래도 연산 자체가 맨 처음에 지수, 로그 처음 배우는 개념이기도 하고 실질적인 고등 수학의 첫 시작부터 연산 때문에 많이 고생하실 수 있는데 이미 중간고사 끝났는데요 하고 그냥 넘어가실 게 아니라 지금 수능 시험에 이게 연계 과목이죠.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서 요번 여름방학 때 힘드시다면 시간이 부족하실 수 있어요. 2학기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그래서 겨울방학을 이용해서라도 반드시 정확한 연산이 대비되어야 고3의 수능적 관점으로 했을 때 여러 단원의 유기적인 개념 적용시켜서 자유자재로 사고력을 요구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넘어가기 위한 기본 단원이세요. 꼭 반드시 하셔야 되고 특히나 이번 기말고사 범위의 수열 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문과에도 포진되어 있는 과목이고 단골로 빈출되는 심화 개념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수열이에요. 그래서 특히나 뭐 등차수열, 등비수열 공부하는 거가 공식이 뭐다. 이 공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그마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의들이 있죠. 어떤 거가 이거가 이렇게 돼서 합으로 표현된다던가 그거를 자유자재로 개념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가 요즘 트렌드이기 때문에 SN이 시그마다라는 개념, SN, SN-1이 일반항이다라는 개념, 단순히 그 과정들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완전히 개념을 이용하지 않고는 익히지 않고는 그냥 문제집만 양치기로 풀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그래서 그거 대비하는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에는 1년 과정이어서 아마 이번 1학기까지가 확률에 관련된 걸 배울 거고 2학기가 통계에 관한 걸 배울 텐데 통계는 확률과 통계 자체가 문이과 통합과정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 기존에 있었던 문과, 이과의 원래 공통 과목이기도 하고 이 과목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배우기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고 특히나 통계 단원은 확률 단원보다도 더 무난하게 배울 수 있는 내용이 있어서 아마 2학기 때 확률과 통계 때문에 뭔가가 문제가 되지는 않을 텐데 문제는 이제 수학 2의 내용이죠. 수학 2가 기존에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미적분 1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기본 미분적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미적분 2 내용이 지금 현재 3학년의 이과 학생들이 배우는 심화 미적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면 그 심화 미적분을 가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꼭 할 줄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미분적분의 개념들, 연산들이거든요. 근데 나오는 문제의 트렌드를 보면 함수의 극한, 연속의 가능성, 미분의 가능성, 극값을 가질 조건이라던가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래프적인 특성을 가지고 추론하는 능력들이 기본 미적분에 있는 내용 알맹이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포장지만 초월함수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즉 미적분 1에 있는 개념을 다 익히고 미적분 2에 있는 내용은 그걸 바탕으로 어떻게 활용, 응용할 것인가 내는 게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의 트렌드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문과 진학하는 학생들은 이제 연산의 가장 이제 끝판왕의 미분적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생을 좀 하실 수 있고요. 그냥 연산만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아까 선생님 좀 전에 얘기한 거 도함수의 활용 파트, 방정식, 부등식하고 그래프 개형적인 특징이 어떤 걸 가지고 사고해서 어떻게 식을 잡아야 되고 그래프 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는 그 과정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정적분의 활용, 특히나 뭐 넓이적인 뭐 그런 단순한 계산보다도 정적분 식이 가지고 있는 인테그랄의 기본적인 의미, 개념이 이제 조금 완전하게 되어야 활용 문제 푸는 거가 좀 될 수 있는 파트가 있어서 그거 정확하게 잘 올 여름방학 때 꼭 잘 선행학습해 두셔야 2학기 때 수학 2 때문에 고생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과학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미적분 과목으로 넘어간다고 치면 미적분 2 내용보다는 굉장히 라이트해진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심한 미적분 내용을 좀 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 2에 있는 미적분 내용을 정확하게 하셔야 지금 심한 미적분으로 들어왔을 때 이 유기적인 단원의 도미노처럼 무너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요즘 트렌드가 개념은 어떻게 수학 2에서 나오고 그 수학 2의 개념을 가지고 미적분에 있는 함수의 초월함수의 특징들, 그러니까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들의 특징들이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쯤 이과 학생들의 4등급 그 이하부터는 수포하기 시작하는 게 바로 미적분 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올 여름방학 때부터 기본적인 미분적분에 관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탄탄하게 잘 다져두어야지만 올 겨울방학 때 미적분 대부분 지금 미적분이 고등학교 3학년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넘어가시는 게 무난하실 것 같고, 고등학교 3학년에 본인의 이제 선택 여부에 따라서 미적분을 배울지 기하를 배울지 아니면 뭐 2개 다 선택하실 수도 있고, 뭐 학교에 따라서는 기하는 아예 배우지 않는 학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지금 되어 있는 게 미적분은 수능 연계 과목이고 기하는 수능 연계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개설되지 않는 학교도 있을 수도 있는데, 기하가 내신에 가죠. 하게 되면 아무리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더라도 내신 반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13명 이상이 되는 과목들에 대해서는 지금 고등급제하고 비슷하게 지금 내신 반영이 똑같이 됩니다. 이 내용 다시 한번 나중에 제가 체계적으로 성적표 반영하는 거에 대해서 2015 개정교육과정이 어떻게 다른지 다시 한번 찍어 드릴 건데, 중요한 건 수능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내신 반영 과목이기 때문에 기하 단원에 대한 선행학습이 올 겨울방학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공간도형, 공간좌표까지는 들어가는데 공간 벡터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건 기존의 기하 벡터에서 봤을 때 굉장히 기하라는 과목 자체의 공부적인, 즉 킬러 문제 29번을 담당하던 그 한 파트가 어떻게 보면 사라지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부적인 경향이 부담이 많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신 반영이 안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는 꼭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단원들을 이제 살펴주면서 지금 수능적 관점에서만 말씀드리고 있어요. 하는 거가. 근데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내신이 곧 수능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각 단원마다 어느 단원 하나 빠지지 않고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내년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본인이 이제 원하는 대학 혹은 수학 모의고사 뭐 점수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이제 원서를 쓸 수 있다는 그런 기준이 생길 텐데, 본인이 부족한 과목이 없도록 이거를 잘 메꿔둬야 모의고사를 점수를 고득점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되기 전까지 혹은 3학년 1학기까지 꼭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전 단원에 대한 유기적인 학습이에요. 지금 제가 항상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4등급 혹은 3등급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개념을 정확히 해야 문제는 그 다음이다. 양치기는 솔직히 말하면 6월달부터 시작해도 된다. 이제 제가 그 얘기도 했는데, 그 전까지 기출 분석을 하는데 기출 분석이 어떤 기출 분석이냐? 고등학교 3학년 때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개념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적용되는가 하는 본인이 시험장 가서 현장에서 맞닥뜨려야 할 그 연습들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수능적 관점이라고 선생님은 표현을 하는데, 어느 단원 하나 빠져버리면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는 거가 너와 나의 연결고리라고 하죠. 그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어서 하나 메꾸어지 않으면, 그러니까 본인들은 뭐 공식 다 아는데요, 개념 아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나 어느 한 단어에, 예를 들어 최대 최소값, 그럼 최대 최소로 배우는 단원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미분에서 나올 수도 있고 삼각함수에서 나올 수도 있고 옛날 과정으로 따지면 기하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산수 평균, 기하 평균에서 나올 수도 있고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나올 수도 있고, 그 모든 한 단어에 집약되어 있는 수능적인 단어를 반응하기 위해서는 모든 단원에 대한 연기학습이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번 학년도의 최종적인 목표가 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내신 반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